총알 한 발이 한 사람의 심장을 관통했을 뿐인데 그 뒤에 벌어진 일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4년 동안 1700만 명이 죽었고 4개의 제국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졌으며 살아남은 자들조차 평생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거든요. 더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재앙이 끝이 아니었다는 사실인데 전쟁을 마무리한 조약 자체가 20년 뒤 더 거대한 지옥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스스로 만든 가장 정교한 자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그 소름 돋는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14년의 유럽은 겉으로는 화려한 문명의 절정기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펼쳐지는데 강대국들은 하나같이 서로의 목줄을 쥐고 있었거든요. 영국은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고 신흥 강국 독일은 그 패권을 빼앗겠다며 드레드노트급 전함을 미친 듯이 건조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단순한 군함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한 척을 만들면 상대도 2척을 만들고 또 그 위에 3척을 올리는 끝없는 소모전이었고 이 광기의 레이스에 프랑스와 러시아까지 뛰어들면서 유럽 전체가 거대한 화약고로 변해가고 있었죠. 문제는 군비 경쟁만이 아니었는데 이 시기 유럽에는 2개의 거대한 동맹 블록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고 이탈리아가 손을 잡은 삼국 동맹이 한쪽에 있었고 반대편에는 프랑스, 러시아, 영국이 뭉친 삼국 협상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가 왜 위험했냐면 어느 한 나라만 전쟁에 돌입해도 조약에 묶인 나머지 국가들이 자동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만 쓰러지면 전부 쓰러지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넘어졌는데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계 청년 가브릴로 프린츠프의 총에 맞아 숨진 겁니다. 사실 이날 암살 시도는 이미 한 번 실패했었는데 대공의 차량이 우연히 잘못된 길로 들어서면서 프린치프와 마주치게 되었고 불과 1.5m 거리에서 발사된 2발의 총알이 대공 부부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을 빌미로 세르비아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최후 통첩을 보냈고 세르비아가 일부 조건을 거부하자 곧바로 선전포고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도미노가 무서운 속도로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 형제인 세르비아를 지키겠다며 군대를 동원했고 독일은 러시아의 움직임을 구실로 프랑스까지 동시에 치겠다는 계획을 가동시켰거든요. 독일군은 프랑스를 빠르게 제압하기 위해 중립국이던 벨기에를 거침없이 밟고 들어갔는데 이것이 영국을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불과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유럽의 주요 강대국들이 전부 전쟁에 뛰어든 셈인데 각국의 시민들은 오히려 환호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달콤한 환상에 빠져 있었죠. 독일군은 슐리펜 계획이라는 야심찬 전략을 세웠는데 6주 안에 프랑스를 완전히 무릎 꿇리고 그 다음에 동쪽의 러시아를 상대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했고 독일군은 파리 근처까지 밀고 내려갔지만 9월 마른 당변에서 벌어진 전투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거든요. 프랑스군은 파리의 택시까지 징발해서 병력을 전선으로 실어 날랐고 이 결사적인 저항 앞에서 독일군의 진격이 멈춰버린 겁니다. 마른 전투의 결과는 단순한 한 번의 패배가 아니었는데 이 순간부터 전쟁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죠. 양측 모두 상대의 측면을 돌아가려는 이른바 바다로의 경주를 시작했고 그 결과 북해 해안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무려 765km에 달하는 기다란 참호선이 형성되었습니다. 참호 속의 현실은 어떤 전쟁 영화보다 끔찍했는데 병사들은 허리까지 차오르는 진흙탕 속에서 쥐와 이가 들끓는 환경을 견뎌야 했고 발이 썩어 들어가는 참호족이라는 질병이 만연했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포탄이 머리 위로 쏟아졌고 고개를 조금만 내밀어도 저격수의 총알이 날아왔으며 수백 미터의 무인지대를 사이에 두고 양측이 서로를 노려보는 지옥 같은 대치가 수개월씩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지옥 한가운데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에 독일군 참호에서 캐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병사들이 하나둘 참호 밖으로 나와 악수를 나누고 초콜릿과 담배를 교환했으며 심지어 무인지대에서 축구 경기까지 벌어졌는데 이 자발적인 휴전은
전쟁의 광기 속에서 피어난 마지막 인간성이었죠. 하지만 지휘부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경로했고, 이듬해부터는 이런 교류를 엄격하게 금지시켰습니다. 1915년에 접어들면서 전쟁은 더욱 잔혹한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는데, 참호를 뚫을 수 없었던 각국이 새로운 살상무기 개발에 혈안이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해 4월 벨기에 이프르에서 독일군이 168톤의 염소가스를 바람에 실어 연합군 참호를 향해 방출했는데,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화학무기 공격이었습니다. 노란빛의 독가스 구름이 참호를 뒤덮자 병사들은 폐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이 광경을 목격한 생존자들은 평생 악몽에 시달려야 했죠. 같은 해 영국의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대담한 작전을 구상했는데,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로 통하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장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갈리폴리 상륙작전인데, 결과는 완전한 재앙이었고, 해안에 발이 묶인 연합군은 높은 절벽 위에서 쏟아지는 사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거든요. 8개월간의 처참한 전투 끝에 양측 합쳐 50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낸 채 연합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처칠은 이 실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1916년은 제1차 세계대전 전체를 통틀어 가장 끔찍한 해였는데, 이 한 해에 벌어진 2개의 전투만으로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입니다. 2월에 독일군은 프랑스의 상징적인 요새 도시 베르댕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투의 목적은 영토 점령이 아니라 프랑스군의 피를 말리는 것 자체였거든요. 독일군 사령관 팔켄하이는 프랑스가 절대 포기하지 않을 도시를 공격하면 프랑스군이 끝없이 병력을 투입할 것이고 결국 피를 흘려 쓰러질 거라고 계산했는데, 실제로 303일 동안 양측 합쳐 75만 명이 이 고기 분쇄기 같은 전투에서 희생되었습니다. 베르댕의 참상이 계속되는 와중에 영국군은 독일의 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솜강 유역에서 대공세를 시작했는데, 1916년 7월 1일 첫날의 기록은 영국 군사 역사상 가장 어두운 페이지로 남아있죠. 일주일간의 맹렬한 포격으로 독일군이 초토화되었을 거라 믿고 병사들이 돌격했지만, 독일군은 깊은 벙커에서 살아남아 있었고 무인지대를 건너는 영국 병사들을 기관총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단 하루 만에 영국군 사상자가 5만 7천 명을 넘어섰는데, 그중 1만 9천 명이 전사했고, 이것은 영국군이 단일 하루에 입은 피해 중 역대 최악의 기록이었거든요. 이 전투에서 영국군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탱크라는 신무기를 전장에 투입했는데, 마크1이라 불린 이 철갑 괴물은 참호와 철조망을 넘어 독일군에게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탱크는 너무 느리고 자주 고장났으며 수량도 부족했기 때문에 전쟁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솜 전투는 142일간 이어진 끝에 전선이 고작 10km 움직인 채 끝이 났죠. 1917년이 되자 전쟁에 지친 모든 나라에서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가장 극적인 변화는 러시아에서 벌어졌습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고 식량난이 심각해지자 러시아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고, 2월 혁명을 시작으로 짜르 체제가 무너졌으며, 10월에는 레닌이 이끄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고 즉각적인 전쟁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러시아의 이탈은 독일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는데, 동부 전선에 묶여있던 수십만 병력을 서부 전선으로 옮길 수 있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빠진 자리를 메운 것은 대서양 건너편의 거대한 나라였는데 바로 미국이었죠. 미국은 처음에 유럽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중립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지만,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선포하며 미국 상선까지 격침시키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침엄한 전보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독일 외무장관이 멕시코에 보낸 비밀 전보에서 미국을 공격하면 텍사스와 애리조나를 돌려주겠다고 제안한 내용이 영국 정보부에 의해 해독되어 공개되었는데, 이 소식에 미국 여론이 들끓었고 1917년 4월 미국은 마침내 연합국 편으로 참전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시기 프랑스군 내부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니벨 공세라 불린 무모한 공격이 대실패로 끝나자 프랑스 병사들이 집단으로 명령을 거부하는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54개 사단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병사들은 죽으러 가는 것은 거부하지만 참호를 지키는 것은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새로 부임한 페텐 장군이 무의미한 공격을 중단하고 복지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으로 간신히 사태를 수습했죠. 1918년 봄,
독일은 미국의 대규모 병력이 도착하기 전에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서부전선에서 마지막 대공세를 개시했습니다. 스톰트루퍼라 불리는 정예 돌격대를 앞세워 연합군 방어선을 뚫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65킨터나 진격하며 다시 파리를 위협했는데 이것은 1914년 이후 처음 보는 대규모 기동전이었거든요. 하지만 독일군은 치명적인 문제에 직면했는데 너무 빠르게 진격한 나머지 보급선이 늘어났고 지쳐있던 병사들은 점령한 연합군 참호에서 발견한 식량과 술에 빠져들며 전투력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면 연합군 측에는 매달 25만 명의 미군 병사가 새롭게 도착하고 있었고 8월 8일 아미엔에서 연합군이 대반격을 개시했을 때 독일군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이날 하루 만에 독일군 1만 5천 명이 항복했는데 루덴도르프 장군은 이날을 독일군 역사상 가장 암흑의 날이라고 기록했고 이후 독일군은 단 한 번도 공세를 취하지 못한 채 계속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가을이 되자 독일의 동맹국들이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불가리아가 9월에 항복했고 오스만 제국이 10월에 뒤를 이었으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내부 민족들의 독립선언이 잇따르면서 제국 자체가 해체되어 버렸거든요. 독일 내부에서도 혁명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킬 군항의 수병들이 자살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출격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이 불꽃이 전국으로 번지면서 카이저 비렐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8년 12월 11일 오전 11시 서부전선의 모든 총성이 멈추었는데 프랑스 콩피에뉴 숲에 세워진 열차 안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된 것이었죠. 4년 4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이 끝난 순간 일부 병사들은 환호했지만 대부분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는데 너무 많은 것을 잃은 뒤에 찾아온 평화는 기쁨보다는 공허함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919년 6월 28일 정확히 대공이 암살된 지 5년이 되는 날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조약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새로운 재앙의 씨앗을 뿌리고 말았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모든 책임을 혼자 뒤집었었고 1320억 금 마르크라는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어야 했으며 영토의 13%와 인구의 10%를 잃었는데 이 가혹한 조건은 독일 국민의 가슴에 깊은 분노와 모욕감을 새겨 넣었거든요. 이 전쟁으로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 제국, 러시아 제국이라는 4개의 거대한 왕조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 폐허 위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같은 새로운 나라들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승전국들이 설계한 전후 질서는 처음부터 불안정했는데 민족 갈등을 무시한 국경선 긋기와 패전국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곳곳에 시한폭탄을 심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죠. 프랑스의 페르디낭 포슈 원수는 베르사유 조약문을 읽고 나서 한마디를 남겼는데 이것은 평화가 아니라 20년간의 휴전에 불과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는데 가혹한 배상금에 짓눌린 독일에서 아돌프 히틀러라는 인물이 등장했고 정확히 20년 뒤인 1939년 인류는 더 거대하고 더 참혹한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지옥문 앞에 다시 서게 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총알 한 발로 시작된 비극은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던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2차 세계대전 편도 준비하고 있으니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